뚱탑 스톤까지 여론 뚱탑 스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또 이준석 전 대표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여론 뚱탑 스톤입니다. 뚱탑 스톤. 아니 이게 무겁겠네 이 스톤이. 예. 이 돌이. 그러니까 석이. 뚱탑도 무거운데 지금 스톤까지 얹어지면 이거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세 분 뭐 어떤 유튜브 방송도 같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배종찬 소장님은 지금 네. 방송 진행하시니까 네. 그렇고 저희는 저 여의도 재건축조합 네. 방송에서 뭔가 어울리진 않은데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구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김준일 대표님이 네. 이제 사실상 민주당 사정 같은 걸 좀 더 잘 아실까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이당 저당 아니 요즘 보수 분석에 환영을 맡기셨어요. 받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보다 보수야. 이준석 대표가 뭐 민주당 소식을 더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뭐 하지 거기 가서. 김준일 보수야. 자, 우리 김준일 대표님이 사실 이 당도 그렇고 저 당도 그렇고 다 상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정치적 성향을 놓고 막 싸우더라고요. 야 김준일 보수야 무슨 소리야. 김준일 뭐 수박이야 막 이러면서 막 왜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이 지금 사실은 YTN 라디오 청출 조사 기간입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라디오 뭐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뭐 혹시 전화 오면 어디로 합니까? 전화 오면 2로 시작되잖아요. 네. 예. 02. 02로 시작되고 예. 배종찬 하실 거죠? YTN 뉴스킹. KBS 배종찬 하실 거죠? 뉴스킹 박지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좀 감사합니다. 이제 여유로워지기로 했어요. 네. 정치율에. 예. 예. 자, 저희 퀴즈가 있거든요. YTN 라디오 주파수가 얼마인지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1번 93.5, 2번 94.5, 3번 95.5입니다. 너무 어렵다. 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샵 0945로 답을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해서요. 9154님 어제부터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아저씨들의 애교 힌트에 소름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론 뚱탑 특별히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뚱탑 스톤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자, 먼저 보궐선거 이후에 민심도 한번 여론조사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보궐선거 이후의 민심인데 특히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기 네. 때문에 서울 민심이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특히 국민의힘이 그래도 수도권에서 인천 경기보다는 서울은 그래도 부동산 이슈도 있고 또 지난 대선에서도 한강벨트를 그래도 석권했던 윤석열 후보였었고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거의 뭐 패승을 했잖아요. 네. 압승을 했잖아요. 압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보궐선거 직후의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인데 서울 지지율의 변화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조사에서 41%였던 것이 32%로 이건 이제 갤럽 자체 조사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 41이 국민의힘 32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26이 36으로 하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지지율은 39에서 33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심상치가 않다. 지표가 예, 다른 지역이 이제 뭐 전국적인 지지율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사실 부담스러운 거는 내년에 이준석 대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영남은 뭐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되는 지역이지만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 하는 지역인데 지금 서울이 상당히 이 지난 대선과 또 지난 지방선거와는 다른 지금 유권자 선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좀 많이 좀 떨어지고 민주당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좀 서울 기준으로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서울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대표님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제 점화가 됐어요. 사실은 뭐 정당 지지율이 전에 보면은 뭐 특히 이제 ARS는 좀 차이가 났지만은 예.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했거든요. 갤럽 기준으로 해도 MBS 전국 지표 조사에도 비슷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프레임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총선이나 이벤트를 앞두고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패를 함으로써 의심을 그러니까 한 첫 번째는 사람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나만 열받은 게 아니구나 지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열받았구나 하고 해서 그 열받은 분들 이제 정권 심판론을 이제 주장했던 분들이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야 뭐 계속 얘기했죠. 수도권 민심 이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균열이 된 거를 확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중도 보수층에서 이탈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부정평가로 돌아섰거나 아예 이탈 침묵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효과가 연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큰 틀에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미세 조정 뭐 튜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역량과 능력과 인물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아까 앞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이제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 지지율도 좀 더 격차가 아니면 민주당은 올라가고 또 국민의힘은 또 내려지고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혁신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 말씀 다 동의하는 거네요. 동의할 뿐더러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대선과 지방선거 예. 거치면서 지지율 추이를 굉장히 잘 봤는데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갤럽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예. 한 50%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러 조사에서 단숨에 10% 가까이 수직 낙하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지?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은 데이터표 보시면 7월 첫째 주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까먹을 수 없는 날짜인 게 7월 7일이 제 징계일이었거든요. 아 징계 받은 날 그럼 떨어졌다고요? 그 주에 수직 낙하했습니다. 10에서 15%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체리 따봉까지 가면서 그 한 달 사이에 갤럽이 28, 27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24%까지. 24도 나왔죠 한번. 상당히 8월 2일 3일 조사했죠. 예. 그러니까 7월, 8월. 이게 무슨 예. 의미냐면 지난해. 그때 갔던 게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뭐 민주노총 때리고 이러면서 가서 연말에 한 40까지 갔다가 또 그 밑에 30% 행보하는 모양새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강서 보궐선거 결정탄 뭐냐면요. 그때 이탈한 지지층이 결국 민주당 찍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탈한 지지층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선거 그 중에 10% 가까이 빠져가지고 그게 사실 민주당 찍는 표까지 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 보통 이 표심이 중도에 남아 있으면은 그래도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지지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데 네. 쑥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절로 가버렸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10%가 빠져가지고 절로 넘어가면은 그게 20%가 되는 20% 겁니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무섭다. 잠깐만요. 예, 요 예. 갤럽 관련해서는 저희 갤럽 조사 얘기를 좀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에 그렇죠. 심 네네.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아까 됩니다. 자체적으로 네. 소개를 해드렸던 게 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9월 셋째 주 갤럽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방금 이야기 하셨고 39에서 33으로 10월 둘째 주에 네. 6%포인트나 빠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와 똑같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대거 이제 분노한 민주당 지지층들은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대, 40대 화이트 칼라 또 자영업층. 그런데 이제 블루 칼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본 투표율을 보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그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교훈 후보자를 투표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 김태우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더 뭐 한 1.5배나 2배 가까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김태우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일지라도 투표소에 안 나가는 겁니다. 갔었다. 왜냐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려면 김태우 후보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 사람 아니고는 네. 도저히 강서구가 안 되겠다. 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또는 진교훈 후보자에 대해서 분노 심리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데이터로 분석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홍김김 이른바 네. 홍범도 장군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뭐 일가에서 김행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네. 바로 이제 분노를 추가 유발했던 거죠. 그게 이제 김행 마지막에 이제 김기현 대표나 김태우 후보자 김으로 연결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안 나가겠다. 그냥 나는 안 갈래. 지지는 해. 그러니까 민주당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 국민의힘
지지 유권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투표자를 안 나가게 되는 안 거예요. 나갔다. 이게 요거- 굉장히 네. 네. 요거 하나만 김주일 대표님.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예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번 보궐선거가 소위 말해서 총선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요거는 10월 10일에서 12일 조사니까 11일에 보궐선거가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0일, 11일은 두 개는 이제 그 총선, 그러니까 보궐선거 결과 전이고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이거는 보궐선거 결과 전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보면 됐고 한국 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10월 12일, 13일날 조사한 거는 보궐선거 다음 날, 다다음 날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온전히 보궐선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 요 앞단에서 한 거는 자 내일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귀하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어느 정당에 투표할 정당 것입니까? 투표. 이렇게 예.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36대 40이었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40. 40. 자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에 물어보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32.8, 민주당이 42. 그래서 민주당이 2%포인트 올랐고요. 예. 국민의힘은 대략 한 3%, 빠졌고. 3.2%포인트 빠졌는데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은 앞단에서 물어봤던 10일에서 11일 조사는 서울에서 38대 38이었어요. 네. 두 당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보궐선거 끝나고 물어봤을 때는 국민의힘 33.5, 민주당 41.6. 아, 그대로 옮겨졌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예. 꽤 많이 움직였다 지금. 아.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수도권 선거라는 거는 이 정도가 움직여 버리면은 네. 그게 한 5%만 움직여도 5% 하면 10%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치명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번 보궐선거를 이렇게 망친 게 얼마나 지금 총선 전망에 암울하게 했는지를 물론 뭐 앞으로 국민의힘이 잘하면은 복귀를 할 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조금 암울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님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지표들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이 지표 지금 임주희 네. 대표가 잘 분석하신 게 네. 선거 직전과 직후를 분석한 네, 건데 직전, 이렇게 차이 직후. 났잖아요. 네. 그럼 직후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정도. 그럼 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세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졌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1, 2, 3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원래 핵이 터지면 핵이 먼저 터져서 꽝 하는 게 있고 아. 후폭풍이 있거든요. 예. 야 얘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자. 이게 개과천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더 이상한 소리 하는지 보자 이랬는데 반응 기억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 안철수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한 거니까 뭐 이준석 제명하는 게 혁신이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럼 이제 나왔던 게 면피성 발언이죠. 아하. 서울의 강서구에 전라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아니 서울 전역에 전라도 분들 많아요.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은? 전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보고 있다고 해요. 예. 네, 그거 하면은 총선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보고 있다고 해요. 이런 거 자체가 좀 뜬구름 같은 얘기 같이 들리는 거거든요. 저는 부산 엑스포 유치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총선 분위기가 바뀔 거라 생각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기우제고. 그 전에 그럼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사람들 같은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네. 하는 말이 보면은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네, 국민들도 이 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 속도감이나 아니면은 그 해법의 적확성 속에서 전혀 공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이러면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이택수 대표가 이야기한 게 네. 이러다가는 20%대 진입할 수도 있다 이번 그 얘기를 주에 했습니다. 대다조사에서 예. 이게 참 얄미운 게 이택수 대표는 리얼미터가 일간 조사를 하잖아요. 매일 조사하는 사람. 알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매일 이건 조사하는 예측이 사람. 아니라. 매일 조사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방금 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이야기했던 그 20%대 지지율이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 이걸 뭐 일반화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조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전체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4일, 15일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29.2%, 부정 평가가 65.8%인데 대체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네. 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다른 조사보다는 대통령 지지율 좀 낮을 때도 있고 또 비슷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참고로 해서 봐줄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과 또 어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하고의 관계도 당에서 해결이 안 되고 어찌 보면 더 좀 범위를 넓혀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관계나 또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의 관계도 계속 뭐 껄끄러운 상황이 네. 되고 있거든요. 좀 큰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큰 그림을 그래서 다 그러면은 보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림은 뭔가 체리 엄지척 따봉 이거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큰 프레임과 큰 틀을 세우면 되죠. 네. 말 그대로 대통령도 더 큰 폭의 인력 운영, 사람 운영에 대한 결국은 정치는 또 사람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비록 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에 대한 부분인데 대통령의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이나 경제 방향의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대체로 네. 이제 데일리안이라는 매체는 좀 보수 성향이 있는 매체입니다. 지난 이제 16일, 17일 실시가 됐는데 체감되는 민생 대책이 있느냐 물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업사원 1호를 강조했고 방금 전에 부산 엑스포도 이제 경제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체감되는 민생 대책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50.4%가 체감되는 민생 대책이 없다. 40.8%는 체감되는 민생 대책이 있다. 그러니까 딱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한테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먹히는데 사실 중도 외연 확대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민생 경제 대책 관련해서 뭔가 대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자영업청이냐 아니면 블루칼라냐 청소년이냐 그다음에 내용도 좀 구체화돼서 이게 언제 때쯤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뭔가 텐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큰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지금 이게 좀 극복이 가능하다 세 분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좀 한편으로는 지금 김기현 2기 지도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시한부설 2주 얘기도 하셨고 비대위 얘기도 하셨는데 김준일 대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거를 네.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유심하게 봐요. 네. 왜냐하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를테면 진보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유심하게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이 좀 박하게 평가하면은 이거는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고 지금은 보수 언론들이 우호적이었잖아요.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되게 눈에 띄었는데 사설 제목이 윤 대통령 국민은 늘 옳다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런 거예요. 인사도. 예, 그래서 이제 인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변화를 알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이만희 사무총장 TK를 다시 앉힌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엔 4선 의원만 4명, 3선은 2명, 재선도 3명 있다. 인물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결국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편 우리 편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엄청 세게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인지 뭐 그런 건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보수 언론들까지 다 집중 포화를 던지면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근데 그거는 보수 언론이 김기현 대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은 보수 언론이 보기에도 망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게 때리는 이런 좀 포지셔닝을 취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뭐 국민은 늘 옳다 뭐 이런 얘기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민생 소모적 이념 논쟁 그만하고 이제 민생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소모적 이념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하셨거든요. 포문을 8월 29일 날 연천에서 여셨는데 이 유체이탈화법을 왜 하시는지 본인이 안 하시면 돼요. 일단은 물론 이제 시그널이겠죠 그게. 네.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 그럼 흉상 이전 이제 중단할 건지 국민들은 그거 구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준석 뭐 대표가. 할지 안 할지 그거를 딱 보면은 이제 안 하는구나라는 건데 그게 지금 뭐 이제 아직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게 시그널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한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그럼 사무총장을 왜 그렇게 뽑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왜 압이 있었을 거라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 봅니다. 예. 아.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누구 뽑아라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순간 네. 이 지도부를 뺄 명분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지도부를 계속 그 신임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6개월 전, 7개월 전에 이 지도부를 무리하게 출범시킨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 실패를 자인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대중에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김기현 대표의 2기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없고 한 것도 우리 삼국지에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조조가 나중에 순욱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순욱, 예, 모사 순욱이죠. 예, 순욱을 이제
사실상 싫은 소리니까 없애려고 했을 때 사약을 안 냅니다. 아니면 죽이라 이렇게 안 합니다. 빈 도시락통을 보냅니다. 너한테 줄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답 없다. 오히려 아마 이번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 안에서 김기현 대표는 이만희 의원은 겉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성격 좋고 이렇게 사람 대하는 거 잘하는 걸 유명한 분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나 영남권 의원들은 본인의 공천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만희 의원이라면은 예전에 우리가 김기현 대표 밀어가지고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밀어올렸을 때 그때 약속을 지켜줄 거야라는 생각을 당내 의원들은 전파하는 역할입니다. 아하. 여기서 갑자기 개혁적인 성향의 수도권 사무총장이 가잖아요. 네. 우리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때 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김기현 밀면은 공천 받겠지 해서 그때 전당대회 때 몰려갔는데 이거 갑자기 뭐 개혁 공천한다 그러면은 우리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아하. 이러면은 김기현 체제가 무너집니다 바로. 아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상 누각 같다고 누가 표현하기도 했지만요. 예. 김기현 대표 체제는 사실 이기 지도부라는 거는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집 지을 수 있어요 해보면은. 네. 근데 이거는 거의 푸딩 위에 집 정도 수준이다. 푸딩이요? 네, 아이고야. 푸딩 누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딩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약하다. 많이 왜냐면 약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이제 데이터 전문가 자리를 다 가져가려고 지금 강서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예측하고 예. 김기현 대표의 운명도 예측하고 근데 예. 이게 여론에 또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 네. 국민의힘 내년 총선을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치러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가 31.9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가 48.3이에요. 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결국 내년 선거는 총선은 수도권 선거인데 수도권 경쟁력을 못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 3역이 다 TK나 PK예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윤재옥, 이만희까지. 그럼 수도권은 우짤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큰 위험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위기설이 나오는 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되겠느냐. 12월 위기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12월쯤에는 수도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야 되냐. 그래서 거론되는 게 김한길, 박용만 또 정운찬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예. 한 가지 이제 여론조사 같은 과학적인 지표는 아니고 네. 샘플링도 안 된 지표지만은 예. 나름 이준석이 정치할 때 참고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걸 보고 합니까? 이준석 핸드폰 메시지함 지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제 핸드폰 번호는 이제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샘플로 하루에 문자 메시지가 날아듭니다. 네. 그런데 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내가 17% 18% 이러면은 너는 당이 망하길 저주하는 거냐 아. 이 뭐뭐도 없는 놈 이렇게 막 오거든요. 그런 문자 메시지 온다. 네, 근데 지금 들어가지고는 메시지 귀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이분들 다 이제 막 제가 카톡에 한번 이름 등록한 다음에 네. 제가 프로필 사진 확인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무궁화 사진 있고 이런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메시지 괴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네. 이분들은 요즘 들어서 저한테 메시지 보는 거 쏘갔다는 분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게 많은 게 뭐냐면은 자기는 수도권 상황 괜찮고 그다음에 서울은 해볼만하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김태우도 밀어야 된다고 영남에서 막 댓글도 달고 이랬는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지 몰랐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핸드폰 지수를 봤을 때 저는 이분들 메시지 강도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보내세요. 꼭 이제 보면 한 예. 8시쯤 막 이제 욕 보내고 하루 시작하시는 아침부터 분들 힘들게 하려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할 게 없으니까 이준석 욕부터 하자 이런 건데 그런데 요즘은 보면요 굉장히 나라 걱정하는 메시지 많이 보내세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변화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뭐 부산 엑스포 유치 문구가 부산 이즈 레디잖아요. 네. 오히려 영남에서 변화가 감지돼요. 영남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가 지금 지지층은 다시 한번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 다시 한번 방향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보통 보수가 이렇게 각성할 때 지지층이 각성하면은 여기서 뭐 원래 평소에는 김종인 위원장 욕하다가도 김종인 위원장 왔을 때 그럼 싹 조용해져요. 왜냐면 이기려면 저 양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준비됐어요. 그런데 영남 이즈 레디인데 대통령실에 꺼낸 카드는 김한길 대표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마지막으로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김한길 위원장이 신당을 좀 계속 중심에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또 심평 변호사는 신당 동력은 없지만
쭉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통령 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신당 얘기가 어제 문화일보에 뭐 예. 허민의 정치 카페인가 네. 그래서 이제 신한국당 창당 모델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 만든 거는 그거 신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아. 그냥 간판 교체지 그게 어떻게 신당입니까? 신당이라고 하면은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뭐 완전 이거죠. 다른, 완전 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우리가 신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국민적 지지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때 진보 진영에서 야 노무현의 개혁을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게 됐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은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파괴력의 문제인 것 같고 뭐 이준석 신당 아까 전에 앞에서도 뭐 물어봤지만은 심평 변호사가 예, 뭐 30석 이상은 된다고 하던데. 망상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0석 얘기를 누가 했는지 제가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0석 맞아요? 아니 그런 얘기 저는 신당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예. 저는 누가 뭘 질면 뭐든 할 수 있다지. 예. 심평 변호사 혼자 나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 일 없는데 이준석 전화번호 알아. 그러면은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문자 보내시고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심평 변호사님 그냥 식사 든든히 하시고 예. 나라 걱정보다는 좀 다른 걱정하시는. 저희 게. 내일 심평 변호사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많아요. 핫한 분을 어떻게 섭외를? 아유, 예. 요거 하나 물어 지금 네. 보수가 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조정훈 의원이 지금 이제 입당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TV조선인가 인터뷰를 하는데 저기 이준석 네. 저기 노원에다가 전략공천 빨리 줘야 된다. 그래서 노원에다가 노원병에 주면 이게 전략공천인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도망가지 못하게 빨리 이렇게 전략공천은 좀 이기는데 이런데 주는 전략공천. 보통은 아닌가요? 일단은 예. 뭐 이제 양지에 주죠 할만한데. 양지에 예. 그런데 노원병에 주면서 빨리 그것도 네. 빨리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정훈 의원을 만약에 노원 그 바로 밑에 예, 예. 중랑의 전략공천 주면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같이 간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바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론동탑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했고요. 같이 했고요. 자 배종찬, 김준일 소장님 두 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고맙습니다. 요런 포인트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좋죠. 이준석 대표님만 시간이 좀 되시면 한 달에 한 번 하시죠. 박지윤 변호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YTN 라디오 진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순간 저희 그때 나와주실래요? 아니 같이 방송하시죠 저희. 끝까지 YTN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